안녕하세요. 자기 전 그림 하나입니다. 오늘은 다이소 수채화 재료로 제가 좋아하는 나비를 그려볼 거예요. 나비는 핀터레스트에서 찾았습니다. 자, 3,000원짜리 다이소 고체 물감하고 색깔하고 보면 이렇게 붓하고 세트예요. 근데 붓이 이거 하나로 그리기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너무 얇고 좀 힘이 없는 것 같아서 이걸로는 부족해서 2,000원짜리 다이소 붓 세트도 하나 구입했습니다. 물통도 다이소 제품이고요. 이 물 닦는 수건도 역시 다이소 제품이에요.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자, 시작해 볼까요? 가감 없이 항공사수로 쭉 보여드릴게요. 먼저 바탕이 되는 파란색으로 풀어서 칠해줍니다. 날개색이 되겠죠? 여리여리하면서도 힘있게 물로 농담을 조절해 가면서 색을 입혀줍니다. 날개 부분 형태를 봐서 살려줘 가면서 칠해주면 돼요. 겁먹지 말고 그냥 모양대로 그리고 더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스케치북이 넓잖아요. 그럼 더 봐주면서 점점 더 크게 그려줘도 됩니다. 왜냐면 제가 앞으로 그렇게 그릴 거거든요. 자, 날개 아랫부분도 그리고 이렇게 그렸는데 첫 번째 그림은 종이가 너무 얇아서 여기 중간에 아마 잘릴 거예요. 종이를 바꿔서 다시 그리게 됩니다. 짠! 다시 그려봅니다. 자, 아까 전에 말한 방식으로 똑같이 해주면 돼요. 저는 아주 어려서는 아니지만 중학생부터 그림 지도를 받았었어요. 하지만 정식은 아니었고 미대 입시를 할 생각은 없었어요. 좋아하는 걸 또 잘하는 걸 입시로 하면 싫어지고 손을 놔버릴 것 같아서 겁이 났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이런 좋아하는 수채화를 먼저 그리고 대생의 경우에는 아주 나중에서야 기본으로 필요할 것 같다는 말에 지도 받았고 자주 그리지도 않았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수채화 그리는 걸 가장 좋아해요. 그 특유의 물 번진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톡 건드리면 쫙 펴지고 이런 예측 가능하지 않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너무 좋아서요. 오늘 그리는 나비는 물범진과 표현을 최대한으로 해볼 거예요.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파란색으로 날개를 힘있게 혹은 여리여리하게 잘 잡아줍니다. 저는 좀 재밌지만 우습지만 좀 망쳐도 된다는 생각으로 그려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너무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해본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도록 너무 부담 갖지 않고 그려본다? 그러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림이라는 게 막상 그리면 하나 그리면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다시 위에 덧칠하고 닦아내고 그리면 되거든요. 날개도 날개가 모양이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이렇게 형태를 계속 봐줘가면서 그리면 됩니다. 꼭 뭐 하나를 거창하게 그리고 형태가 꼭 맞아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해도 되더라고요. 자연물도 다 형태가 다르고 하니까 어느 정도 비율만 맞춰주고 어느 정도 느낌 정도만 살려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붓으로 이렇게 닦아내기도 하고요. 까만색으로 나비 윤곽 외곽선을 잡아줍니다. 번지는 효과를 적절히 사용해서 원하는 대로 쓱 그리다 보면 완성이 될 거예요. 그림도 많이 그리면 느는 것이 사실이죠. 포기하지 않는 자가 진정한 승자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림을 자주 막 그리진 않아도 종종 생각나면 즐겁게 그리고 있기도 하고요. 사실 입시미술을 재수하면서 했었는데 입시라는 그림 테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인지 그쪽으로 가게 되진 않았어요. 저도 후회하진 않습니다. 요즘엔 그림을 자유롭게 그리고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많아지고 넓어져서 저도 아주 좋아요. 그리고 저도 이런저런 방법으로 꼭 입시미술이 아니고도 많이 배웠었고요. 유튜브를 통해 제가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걸 보여드리게 된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검은색으로 형태를 잡아줘가면서 번짐 효과를 이용해서 잘 그려주시면 돼요. 톡톡톡 그리다 보면 어느새 완성되어 있는 그림이 정말 뭐라 그럴까 뿌듯하고 재밌다고나 할까 그럴 거예요. 까만색으로 잡아준다고들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이 잡아주는 걸 별로 잘 좋아하진 않는데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이게 중요한 요소더라고요. 이렇게 눌러준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 그림이 더 나와 보이고 원래 있는 그림처럼 잘 표현이 되더라고요. 파란색으로 또 칠해봅니다. 제가 그리는 건 뭐 정확하게 방식이 있거나 이런 뭐 체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 아마 여러 번 덧대보고 표현해보고 아마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때 아마 그만 나비 그림에 손을 대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보라색도 찍어주고 까만색도 찍어주고 이렇게 보이는 대로 툭툭 찍어주시면서 붓으로 살살살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안타까운 점이 이렇게 말리는 과정도 없이 쭉 그리다 보니까 종이가 우는 게 보여서 조금 안타까운데요. 나중에 완성한 걸 보면은 종이 두께가 어느 정도 있게 되면 그리 부담 없이 예쁘게 완성된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니까 너무 겁을 내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튄 부분은 물로 살살 닦아내면 없어집니다. 까만색으로 이렇게 윤곽을 다시 잡아주고요.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여러 번 해보면서 그림이 더 늘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라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외곽선을 더 뚜렷하게 까만색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물론 제가 임의로 하는 건 아니고요. 원래 있는 사진이나 그림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더 한 번 더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고요. 너무 사실적으로 그리려는 것도 힘들지만 너무 왜곡하는 것도 전 별로 좋아하질 않아서 적당히 그 경계에 있는 수준에서
제가 바라고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것으로 그리려고 노력을 해요. 보면서 있는 곳에 그렇게 포인트를 잡아주면 되고요. 쭉 검은색으로 윤곽을 다시 잡아줍니다. 그리고 나비 날개에 약간 선이 있거든요. 그것도 까만색으로 살살살 하면서 그러나 보이게 이렇게 힘을 줘가면서 그리면 됩니다. 이럴 때는 농담을 조절할 때 까만색이 보여야 되니까 물을 좀 적게 써야지 까만색이 확실히 나타나겠죠. 닦아내고 그리고 노란색으로 날개 포인트가 있거든요. 처음에 아까 전에 그림을 보시면 노란색을 점점점 찍어주면 약간 번지면서 그 노란색이 나타나는 효과가 그대로 보이거든요. 여기 노란색이 있는 부분에 콕콕콕 찍어주면은 물에 젖어 있는 상태랑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질감이랑 이제 섞여서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다해서 고체 물감은 노란색이 부족한 점이 있으면 색깔이 그 중간색이 없으면 그 아래색하고 섞어서 그 중간 단계를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노란색에 약간 주황색을 섞어서 좀 더 센 노랑을 만들어서 색깔을 더 입혀줍니다. 또 닦아내고요. 계속 이 과정의 반복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아예 초보자이신 분은 이렇게 다이소 물감을 하나 사서 붓세트를 하나 사서 그림을 보면서 쭉 따라 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따라 그리는 게 기본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요즘에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섀도잉 영어라고 많이 하죠. 일단 따라하게 되면 그 방식을 배우고 느는 것이 같은 이치인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는 것도 그렇고 공부를 하는 데 있어도 그렇고 요즘에는 유튜브도 있고 정보도 많으니까 여러분이 뭐 내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바로 실천에 옮기시면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이제 차차 그거를 찾아내면 되는 거지 막 너무 못하겠어 이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거든요. 일단 시작해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엔 더더욱더 그걸 느끼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고요. 오디오가 비는 게 좀 어색스러워서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검은색으로 날개를 표현하다가 다리도 한번 그려주고 또다시 날개 한번 잡아주고 어떤 식으로 그리는지 알겠죠? 저는 정확하게 뭐 이렇게 그려야 된다 이런 걸 얘기하진 않지만 이렇게 그리다 보면 이렇게 그림이 나온다는 걸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처음 이제 그림 그리는 걸 소개했는데 그러니까 내용이 길어지는 것 같지만 컷을 안 하고 지금 쭉 보여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닦아내고 번지고 이거를 반복하게 되면 나비 형태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아마 이걸 그리고도 옆에 사진을 뒀잖아요. 아이패드에. 그걸 보고서 뭔가 계속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유튜브도 처음 찍어봐서 계속 덧칠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해보고 다시 또 그 위에 해보고 지워보고 이런 식으로 이 과정이 계속 영상에서 반복이 돼요. 그리는 과정이 그렇게 보이고요. 사실 여기쯤에서 그리고 뭐 따라 그리시면 다 완성됐네 하고 안 그리셔도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여기서 더 막 더하고 덧칠을 해서 나중에 말라보면은 그림은 예쁘게 나오는데 이제 약간 수묵화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동양 하나? 그런 식으로 완성이 되긴 되는데 여러분이 해보고 이 정도까지만 하고 그만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여기서 그만 그리셔도 돼요. 제 그림을 보고. 제가 지금 방하고 있는 붓길입니다. 그게 참 그래요. 똑같이 그리는 게 의미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똑같이 그리는 거에만 그거 자체의 의미를 갖고 그리는 그림도 있지만 저는 그림을 그릴 때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재밌고 적당히 즐길 수 있고 완성해도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그리고 싶기 때문에 뭐라고 하지? 너무 뭐에 치중하고 싶지 않은 기분이거든요. 그림을 하면서. 내가 뭐 너무너무 그게 과해지면은 좋을 것 같지만 너무 과해지면 항상 그것도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살면서 하는 생각이 항상 적당히 어느 정도 그러니까 중간이면서 너무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그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서도 그 생각을 항상 유념하고 그리는 것 같아요. 제가 힘들고 제가 피곤한 그림은 저도 그리고 싶지 않고 남들이 봤을 때도 저는 그거를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뭐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건 어느 정도까지일지 모르지만 그 적당한 그 선? 그게 저는 너무 뭐라고 그러지? 너무 파헤쳐진 그림을 보면 정신적으로 파헤쳐지면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역량이 커서 뭐 어느 정도 그려도 그냥 여유 있게 그린 거다. 뭐 이런 식이면 상관이 없지만 너무 막 몰두해서 뭘 하게 되면은 그 그림을 봤을 때 저도 느낌이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아서 그러니까 저의 그게 사람의 수준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한 거는 서로에게 너무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히 그리려고 했는데 이것도 약간 오버가 되긴 했는데 이렇게 까만색으로 마무리를 해봅니다. 이제 붓질이 약간 점점 적어지고 있죠. 물칠도 해보고 까만색으로 다시 형태도 외곽선도 그려보기도 하고 근데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 지금 그림에 있어서는 약간 물번짐을 원하고 너무 디테일하게는 표현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린 그림이거든요. 이렇게 뭐 삐져나와도 밑에 물 한번 칠해주고 번지는 느낌을 살려줘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뭐 검은색으로 다시 또 너무 번진 것 같으면 좀 발라주고 보라색으로 다시 약간 풀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하게 되면 재미를 잃지 않고 약간의 긴장감과 그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걸 제가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 이제 그림이 다 완성돼 가니까 세부적으로 모사도 더 해보고 있고요. 검은색을 발라서 외곽선을 더 정리해주는 과정입니다. 그림을 중간에 말리지 않고 그려서 뭐 모습을 보여드리기로 하고 저도 좀 마르는 걸 기다리지 못하는 타입이거든요. 좀 성미가 급해서 그래서 계속 그냥 그렸습니다.
그리고 번지는 걸 원래 좋아하니까 그 느낌이 별로 제가 싫어하는 느낌이 아니니까 이렇게 톡톡톡 다시 찍어주고, 아까 전에 찍어줬는데 또 물 칠하고 다시 바르다 보면 그 느낌이 없어지니까 다시 한번 노란색을 톡톡톡 찍어줍니다. 그 나비 날개에 있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것을 다시 표현해주고, 또 이렇게 톡톡 찍어줍니다. 저는 앞으로 제가 공부해왔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림이 거의 다 완성되는 것 같은데요. 파란색을 더 칠해주고 점점 진해지죠. 이게 물이 많이 먹은 상태라 정확히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도 하시다 보면 느낌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닦아내는데 종이가 많이 울어가지고 걱정스러웠는데 마르고 나서 보면은 생각처럼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자, 이렇게 파란색으로 다시 톡톡톡 찍어주고 섞어주고, 적당히 믹스는 필요하거든요. 근데 수채화는 원래 그 순색을 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원래는 몰랐는데, 그래서 웬만하면 요즘에는 그걸 안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저 항상 섞어서 그래서 그림이 많이 탁해졌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섞어서 그리는 게 촌스럽게 보이지 않는 그림을 그리는 방법인데, 그렇다고 너무 섞게 되면 탁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섞는 거를 좀 줄이면서 순색을 쓰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해요. 자, 그리고 이렇게 휴지로 찍어주는 것도 수채화 표현의 한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찍어주면 또 밝은 그런 느낌이 나서 그림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명암이 대조가 되니까. 그리고 그 표현 방식에 있어서 이렇게 휴지를 찍어주는 방식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뭐 노을 할 때나 구름 할 때나 이런 식으로 구름 톡톡톡 찍어주면 또 살아나게 됩니다. 아까 전이랑 또 어두운 느낌이 많이 사라지고 다시 날개가 보이고 막 이런 식이죠. 그런데 이 좀 뭉개진 데다가 다시 색을 칠하고 입혀주고 이거를 반복합니다. 그림에 있어서 누가 꼭 이렇게 그려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그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완성도는 누구나 다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정도 하면 완성이다, 이 정도 하면 부족하다는 건 다 느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너무 잘 그리거나 뭐 수준 높게 그리거나 이런 걸 요하면서 그리는 게 아니고 자유롭게 그리면서 느끼고 또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완성하면 그림을 보면 기분도 좋고 이런 걸 원해서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고나 할까? 왔을 때 나의 해소도 되고 만족도 주고 남들이 봤을 때도 그렸네 하는 정도? 그런 게 제가 원하는 그림이라고나 할까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또 마무리로 톡톡톡 찍어줍니다. 또 이렇게 부족한 부분 휴지로 다시 찍어주기도 하고. 이게 제가 여러 번 그려서 좀 정신이 없을 수도 있는데 반복하면서 어떻게 그리는지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거의 반복을 어느 정도 본인이 하고 싶은 선에서 멈추거나 완성도 있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거를 다 완급을 조절해서 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여기 나비 날개가 검은색이 확 들어가는 날개라서 수채화에서 검은색도 잘 안 쓴다는 말이 원래 있거든요. 근데 이 그림에서는 검은색을 잘 이용하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짠! 이렇게 완성됐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또 만나요. 안녕. 자, 그리고 완성되고 마른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건 중간 단계에서 마른 그림이었거든요. 괜찮죠? 자, 이 중간 마른 그림이고 다음에 잠깐 보여드릴 그림은 거의 다 마른 그림이에요. 느낌이 제가 원하는 대로 나와서 너무 만족했습니다. 안녕.